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포스코 퓨처엠 여러분들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. 최근까지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고가 경신 이후에 주가 하락이 큰 하락장이 이어졌고 이후에 외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이 481선을 지켜주면서 재차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. 우리가 2차 전지는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내연기관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뭐 물론 2035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사실상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거든요. 근데 최근까지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이때 당시에 이거는 10년치를 이미 앞에 땡겨놨다. 이 밸류에이션 자체를 끌어모은 상태였고 이때도 고밸류라는 얘기가 있었죠.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또 다시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어디까지 주가를 가져갈지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당연히 이 하방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신 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포근한 수익 중이시겠지만 이때나 이 고가 부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사실상 좀 지금 힘든 시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기대가 좀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.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요.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차트 풀이 먼저 좀 진행을 해 볼게요. 일단 제가 피보나치를 좀 그어 놓긴 했는데 사실상 이 피보나치 조정 구간은 당장 이게 막 크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382 부근까지의 주가 상승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구간을 저항대로 우리가 1차적인 저항대로 지켜볼 수가 있겠죠. 가격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41만원까지의 주가 상승을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주가가 현재 위치한 구간도 121선을 현재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121선 위로 안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121선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382 구간 이 41만원까지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좀 지켜봐야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이 중국이 북미 진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 북미 진출도 그렇고 유럽도 진출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. 이 중국이 북미 쪽을 우회해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멕시코를 좀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 정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배제되면 배제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. 왜냐? 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국내 기업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혜주 중 하나도 이 포스코 퓨처엠이 됩니다. 뭐 음극재라던가 그리고 양극재라던가 어느 부분이든 사실상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흑연을 통제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도 현재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당장은 어차피 이슈들은 나오면은 부각을 받을 수 있지만 추세적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이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아무리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는 이슈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측을 하실 수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어,
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슈만 좀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기적인 수급 부분과 그리고 장기적인 수급 부분을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.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이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과거에서는 사실 이 매도했던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순매수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. 하지만 재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 저항대 부분을 트라이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지금 이 외국인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 메릴 린치와 그리고 JP 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죠. 지금 이렇게 세계 외국계 증권사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큰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당장은 메릴 린치입니다. 근데 메릴 린치 같은 경우는 이 메릴 린치 기업 특성상 이 단기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굉장히 많아요. 얘네 그 특성상. 그래서 이 메릴 린치 자금이 과연 언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제가 봤을 때는 저항대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워낙 이 메릴 린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포스코 퓨처엠을 단타로 좀 진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혹여라도 단타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,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 메릴 린치와 그리고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현재 고가의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함께 보면은 고가 부근에서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증권을 일단 처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키움증권이랑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개인 창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개인 창구를 제외를 하고 나서 보면은 삼성증권이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언제부터? 이 10월 부근 주가가 단기 눌린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까지 해서 이 삼성증권이 물량을 현재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.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KB 그리고 NH가 현재 물량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개월 내에 보유를 하신 분들은 이 물량들을 좀 추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추적하셔서 이 물량들이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이 구간에서의 매수했던 증권사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눌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증권사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6개월 정도로 살펴봤을 때 주가가 고가까지 올라갔을 때 이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삼성증권입니다.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은 삼성증권 물량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삼성증권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가냐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이 거의 54만 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. 54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증권이 과연 매도를 어느 시점에 하는지 과연 이 저항대 부근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게 이 삼성증권의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.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이탈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이 포스코 퓨처엠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지지 구간으로 좀 살펴보면은 21선을 여러분들이 21선을 지지 구간으로 좀 보시면서 상승 추세 부분을 21선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단기적으로
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고가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챙겨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준을 21선으로 잡되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21선으로 잡을 필요는 없으시죠. 지지선을 21선이 아닌 가격적인 부분으로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지 구간을 가격적인 부분으로 잡아간다라고 한다면은 29만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21선을 이탈을 해서 29만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,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의 상단 부분과 그리고 하방 부분을 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추세를 그대로 아직까지는 끌고 가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수급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, 이슈들을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. 우리 포스코 퓨처엠 주주분들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희 채널도 한 번씩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